일요일 오후 3시쯤이었죠. 김정수 씨는 운전대를 잡고 아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부터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그냥 보고 싶었어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진이, 그리고 7살 손녀 예린이가. 아빠가 갑자기 왔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진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하지만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걱정이 있는 듯한 기색이었죠. 할아버지. 예린이가 달려나와 정수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정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우리 예린이,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정수가 손녀를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민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아버지, 왜 연락도 안 하고? 아들 보고 싶은데 연락해야 하나? 갑자기 보고 싶어져서 왔다. 정수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수진이 차를 내와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이 오실 줄 몰라서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뭘 정리해? 우리 집인데. 정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긴장감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이죠. 예린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외할아버지도 오신대요. 외할아버지가? 정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수진의 아버지 박 사장 말씀이었겠죠. 평소에 자주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민호가 급하게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오늘은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아들 집에 아버지가 와서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정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뭔가 자신을 피하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진이 중간에서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저희 아버지가 좀 예민하세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셔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민호는 어디 있어? 박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어요.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돈이니까요. 하지만 수진과 민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말이죠. 어서 나와. 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화가 많이 난 듯 했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은. 하지만 정수는 이미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사돈에게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정수는 자신이 곧 보게 될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수가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했다고? 박 사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점잖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직원을 혼내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민호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왜 아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 거죠? 죄송하다고. 이런 식으로 회사 일을 처리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박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거실과 현관 사이 복도로 다가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사돈이 아들에게 화를 내는 건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격하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장인어른, 제가 다시 검토해서. 민호가 또 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찰싹. 으흑. 귀를 때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서 복도 끝에서 몸을 숨겼어요. 방금 뭔 소리였을까요?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박 사장의 고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내가 뭔 줄 아나? 정수는 조심스럽게 거실 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민호가 왼쪽 볼을 손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볼을. 박 사장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뭐야?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본 게 맞나 싶었어요. 사돈이 자신의 아들을 때렸다고.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말이죠. 앞으로 이런 실수 또 하면 어떻게 될지 알아? 박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정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회사 일이라고 해도 사위를 때릴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을.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실수한 거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끼어들 일 아니야. 박 사장이 딸에게도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식으로 키워놔서 쓸모없는 사위 만들어놨잖아.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향한 모욕이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무 반박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빠. 예린이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이도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봐요. 민호가 예린이를 보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린아. 아빠가 잘못해서 할아버지가 화내신 거야. 잘못? 정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죠?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맞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박 사장이 민호를 한 번 더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대로 된 보고서 가져와. 이번이 마지막이야. 예, 장인어른. 정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나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정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수 씨? 박 사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왼쪽 볼이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맞은 얼굴을. 민호야. 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이 장면을 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민호야,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정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맞은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박 사장이 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정수 씨.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좀 회사 얘기를 하다가. 회사 얘기요? 정수가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회사 얘기하면서 사람을 때리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수지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조용히 정수를 불렀어요. 그냥 가세요. 뭐라고? 정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가라고. 이런 상황에서. 제발. 그냥 가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말이에요. 민호야, 아버지한테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정수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호는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요. 민호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 일로 좀 실수해서. 장인 어른이 화내신 거예요. 실수했다고 사람을 때려?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게 말이 되나? 박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수 씨, 젊은 사람들끼리 좀 격하게 얘기한 거예요. 별일 아닙니다. 별일 아니라고요? 정수가 박 사장을 노려봤어요. 내 아들 뺨을 때려놓고 별일 아니라고 하시나요?
아버지, 제발. 민호가 급하게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세요. 정수는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예린이가 할아버지 곁으로 와서 작은 손으로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괜찮다고 했어요. 정수는 손녀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에서 걱정이 보였죠. 이런 상황을 아이가 봐야 하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복잡한 일? 정수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이 맞는 게 복잡한 일이야? 그게 아니라.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죠. 박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 저도 바빠서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정수가 박 사장을 불렀어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박 사장이 대충 얼버무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정수의 팔을 잡았어요. 정말 제발 그냥 가세요. 더 복잡해져요. 정수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왜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박 사장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정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박 사장님. 하지만 박 사장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죠. 정수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아버지, 정말 집에 가세요. 민호가 또 한 번 부탁했어요. 오늘은 안 돼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왼쪽 볼의 붓기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내 아들이 맞는 걸 보고도 그냥 모른 척하라고. 네. 민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정수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아버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정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근처 여관의 방을 잡고 밤새 잠들지 못했죠. 아들의 붓은 볼과 간절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여관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정수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뺨을 맞는 모습이.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거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호가 그렇게까지 참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호와 수진이 결혼할 때였죠. 박 사장 가족들의 태도가 처음부터 곱지 않았거든요. 택시 기사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한다고. 그때 박 사장의 아내가 수근거리던 소리가 들렸었어요. 정수는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가 됐었죠.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양복을 차려입고 고급 승용차로 왔는데 정수 쪽 하객들은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택시 동료들과 동네 사람들이었죠. 저쪽은 사장님들이고 우리는 기사님들이네. 누군가 웃으며 말했던 것도 기억났어요. 그때도 정수는 그냥 웃어넘겼었죠.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박 사장이 정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정수 씨,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딸이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달랐어요. 당신 아들이 우리 딸한테 피해주지 말라는 뜻이었죠. 정수는 그때도 참았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들까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신혼집을 구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박 사장이 제가 도와드리죠라고 하면서 전세금을 대출받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민호는 박 사장 회사에 들어가야 했죠. 그때부터였구나. 정수는 깨달았어요. 민호가 장인 어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건 말이에요. 박 사장 회사는 중견 건설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 규모였죠. 민호는 그곳에서 일반 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대리가 됐어요. 하지만 다른 동기들보다 승진이 늦었죠.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수는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민호가 아무리 잘해도 박 사장 눈에는 택시 기사 아들로만 보였던 거죠. 몇 달 전에 민호가 아버지, 회사 일이 좀 힘들어요라고 말했던 것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수는 젊을 때 고생해야지라고 대답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죠. 내가 좀 더 성공했다면. 정수는 자책했어요. 자신이 더 나은 아버지였다면 아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정수는 택시 기사가 아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정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회사였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죠. 부도가 났을 때 정수는 모든 빚을 떠안았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자신의 집을 팔아서 주었어요. 그 후 택시를 몰기 시작했죠.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수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죠. 더 큰 비밀도 있었습니다. 정수가 젊은 시절 운영했던 건설 회사의 이름은 대성건설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였지만 그 회사에서 분리된 부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박 사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박씨건설이었습니다. 20년 전 정수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박 사장은 정수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박 사장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몇몇 직원들과 함께 독립해서 새 회사를 만들었죠. 그놈이 내 밑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는데.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수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에게도, 수진에게도 말이에요. 과거 일로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살자고 생각했는데. 정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다시 아들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새 생각해봐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자신의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아버지는 없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민호는 회사에 갔을 시간이고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아버님. 수진이 놀라며 정수를 봤습니다. 어제 그냥 가신 줄 알았는데. 우리 민호는 회사 갔지? 정수가 물었어요.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어제 일은. 며느리야, 솔직히 말해봐. 정수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우리 민호가 평소에도 그런 일 당하고 있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죠. 예린이는? 정수가 물었어요. 유치원 갔어요. 수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며느리야, 장인어른이 평소에 민호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아버지한테 말해줘. 아버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왜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장인이라고 해도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잖아.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린이도 키워야 하고 전세 대출도 갚아야 하는데. 정수는 이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민호가 박 사장 회사에 묶여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민호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구나.
정수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아, 민호 왔나?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수를 봤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 오셨어요. 어떻게 하죠? 괜찮다. 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 박 사장이 거실로 들어서더니 정수를 보고 당황했어요. 정수 씨가 또 왔네요? 네, 박 사장님. 정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얘기 좀 하러 왔습니다. 얘기요? 박 사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얘기 말입니까? 우리 민호 일 말입니다. 정수도 마주 앉았어요. 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박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수 씨, 그건 회사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일이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나요? 젊은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좀 혼낸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말을 해야 할 때였어요. 박 사장님, 저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뭐라고요? 박 사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택시 기사 주제에 저한테 대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택시 기사 주제에 정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박 과장,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나? 박 과장. 박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2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거든요. 박씨건설. 그 회사 누가 세웠는지 기억 안 나나? 정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박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20년 전 대성건설에서 내 밑에 있던 박 과장 맞지? 정수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가 부도날 때 몇 명이랑 같이 나가서 지금 회사 차린 거 맞지? 김 사장님.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김정수다.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내가 모시던 김 사장 말이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아버님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씨건설 기술진 절반이 우리 대성건설 출신이야. 정수가 박 사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져간 설계도면들과 고객 명단도 다 내 거였고. 박 사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과거 일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희들 고발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정수가 계속 말했어요. 직원들이라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사장님.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내 아들을 때리면서까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박 사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사장님. 그때 일은. 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때 일은 이미 지난 일이다.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한테 손 떼는 건 별개야. 박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옛 상사였다는 충격이 컸거든요. 사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사장이 변명하려 했어요. 민호가 사장님 아드님인 줄 알았다면 뭐, 안 때렸겠다는 거야? 정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때려도 되는 거냐? 수지는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와 아버지의 추악한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박 사장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정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박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20년 전에 내 회사 기술 훔쳐간 것?
아니면 어제 내 아들 때린 것?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둘 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 둘 다 잘못했지. 정수가 박 사장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나? 박 사장은 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민호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단순히 어제 뺨을 때린 것만이 아니었죠.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 주고, 승진해서 제외시키고, 온갖 굳은 일 다 시키고, 정수가 하나씩 나열했어요. 그게 다 내 아들이 택시 기사 아들이라서였지. 죄송합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런데 그 택시 기사가 바로 내 옛 상사였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갑자기 미안해진 거야? 정수가 비웃었습니다. 박 사장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수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사장님. 박 사장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수가 말했어요. 무릎 꿇지 마라.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박 사장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수진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박 사장이 딸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 시아버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일어서라. 정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과받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박 사장은 일어서지 않았어요. 사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한테도 사장님한테도.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정수가 물었어요. 민호를 잘 대우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박 사장이 절절하게 말했어요. 승진도 시켜주고 좋은 부서로 옮겨주고. 그게 아니야. 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박 사장이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내 아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정수가 말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말이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로? 정수가 다시 물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갑자기 태도 바꾸는 거 아니야? 박 사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일어서라. 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모습 보기 싫어. 박 사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이 창백한 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 사장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정수는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만 보여줘. 저녁 무렵 민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민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아버지. 민호가 거실에 앉아있는 정수를 보며 놀랐어요. 왜 또 오셨어요? 수진이 부엌에서 나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호야, 앉아라. 정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정수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앉아서 아버지 얘기 좀 들어봐.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왼쪽 볼에 멍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야, 아버지가 내한테 말 안 한 게 있다. 정수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가 택시기사 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알고 있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택시 타는 모습만 봤는데요. 정수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을 때는 건설회사를 했었다. 건설회사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대성건설이라고 작은 회사였지만 나름 잘 나가는 회사였어. 정수가 과거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었지.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생 택시기사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였거든요. 그런데 말이다. 정수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내가 다니는 박씨건설,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 아니? 박 사장님이요? 장인어른 말씀이세요? 그래. 그 사람이 20년 전에 내 밑에서 일하던 부하 직원이었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씀하셨어. 그럼.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장인어른이 아버지 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을 알려줬다. 민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정수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왜 미안하세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좀 더 성공했다면 내가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정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진작 나섰다면 내가 혼자 그런 걸 참지 않아도 됐을 텐데.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정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민호야, 아버지한테 왜 말 안 했어? 정수가 물었어요. 말해봤자 아버지만 속상하실 것 같아서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바보야. 정수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 실력 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민호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버지가 다 알고 있어. 그때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약해서.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민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정수도 아들을 꽉 안아줬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한 거야. 혼자서도 잘 버텨냈잖아. 하지만 어제는 정말.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맞는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정수가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참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민호는 아버지 품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수진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편이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라. 정수가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어요. 네, 아버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민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 앞에서 당당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였어요. 어젯밤 민호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죠. 아버지, 아침 드시고 가세요.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아니다. 집에 가서 먹을게. 정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부터는 다를 거라고 하면서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일로 많은 게 바뀔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또 올 거죠? 예린이가 할아버지 옆에 와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 예린이 보러 자주 올게. 정수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을 때 아빠 힘들어하면 할아버지한테 전화해라. 네.
예린이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정수는 집을 나서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박 사장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박 사장이 정수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정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네. 민호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벌써 출근했어요, 아버지. 수진이 말했어요. 박 사장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봐도 되겠어요? 정수가 물었어요. 사장님. 박 사장이 머뭇거렸습니다. 민호를 팀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예. 박 사장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특별 대우하면 민호만 곤란해져요. 정수가 설명했어요. 다른 직원들 눈치도 보이고 말이죠. 박 사장은 정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공정하게 대해주시면 됩니다. 정수가 말했어요. 민호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회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수는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님. 네. 이제 그만 사장님이라고 부르세요. 과거 일이잖아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수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어요. 이제는 서로 아이들 잘 키우는 일만 생각합시다. 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수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수진이 불렀어요. 아버님. 정수가 뒤돌아보니 수진이 달려나오고 있었어요. 예린이도 함께 말이죠. 아버님, 감사합니다. 수진이 깊게 인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일 한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이 안 계셨다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했을 거예요. 정수는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민호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 예린이가 할아버지 다리를 껴안았어요. 우리 아빠 이제 안 아프죠? 그래, 이제 안 아파. 정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행복하게 살 거야. 정수는 차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수진과 예린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박 사장도 현관에서 깊게 인사하고 있었고요. 차를 몰고 가면서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점심시간쯤 정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죠.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맡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제 의견 많이 물어보시네요. 고마워요, 아버지. 정수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기회를 얻은 거죠. 저녁 때 정수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오늘 정말 기분 좋게 퇴근했어요. 오랜만에 웃으면서 집에 왔다고요. 그래? 다행이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요. 정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죠. 20년 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드러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정수는 혼잣말했습니다. 이제 민호가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며칠 후 예린이가 유치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회사도 만들고 그랬대. 정수는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정수는 다시 평범한 택시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전혀 달랐어요. 아들이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가끔 박 사장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정수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민호가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였어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준 것 같았거든요.